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새만금 해수 유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이오리가 올 상반기 안에 해수 유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움직임이 있음에 따라서 지역에서의 논의도 그만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와 화제에서는 새만금 해수 유통 여부와 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동용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신 한승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해수유통 논의가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이 새만금의 방조제 그리고 수질 개선 이런 그 평가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지금 한참 이제 수질 개선 그 환경부 평가 결과를 보면은 수질 개선이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의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위원회도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간에서는 일부에서는 적어도 2021년 상반기 안에는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 그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몇 달 남지 않은 해수유통에 대한 전망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선 해보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한승우 집행위원장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새만금 그 환경운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간담회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어떤 전망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황인하초 입장에서는 전망보다는 네. 꼭 해수유통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망을 해보자고 하면 사실은 지난 11월 24일 날 새만금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부가 수질평가 용역 결과를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환경부의 중요한 보고 내용이 뭐냐면 담수화로는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해수 유통을 통해서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 네. 그러나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류의 수질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실 환경부의 입장이 사실은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처음 변한 겁니다. 네. 환경부 입장이. 사실은 그만큼 사실 이제 담수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가 인정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대 내년 2월까지 새만금 개발청에 MP를 변경하도록 새만금위원회에서 지시를 했고, MP라고 하면 기본 계획이죠. 예, 새만금 기본 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대안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는 수질 개선 후속 대책을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빠르면 2월, 저희가 보기에는 3월 정도에는 새만금위원회에서 해수통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속도가 해수유통 여부 이걸 결정하는 특히나 이제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해수유통 쪽으로 결론이 내년 상반기 2, 3월 정도에는 가닥이 잡힐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또 조동용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다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한 위원장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는 다만 오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해수유통 문제를 의논하는데 토론하는 자리에서는 저는 이제 좀 방향을 또 한편의 방향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이 있다. 뭐냐면 지금 코로나 이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삶을 중단시킬 정도로 지금 큰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환경론자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고 전 세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 전략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새만금 해수유통도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조금 더 넓고 깊게 봐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의 의지는 겉으로는 해수유통에 찬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수 유통 여부 결정 자체를 2025년 이후로 미뤄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정부가 쉽사리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좀 더 광의의 어떤 도민들의 실사구시적인 어떤 토론이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히 해수 유통을 조금 시키냐 마냐가 아니고 담수호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전북 발전에 무엇이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해가면서 전라북도의 의견이 조금은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노력하고 여러 도민들이 함께 지금 공지를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해수유통 여부, 어떤 그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 자체가 상당히 두 분께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장께서는 좀 상당히 한 2, 3월 정도면은 윤곽이 드러날 거다. 그리고 우리 조 의원께서는 좀 더 늦을 수 있다. 그리고 논의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새만금위원회가 뭐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그 어떤 그 해수유통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이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아까도 금방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준비 일을 하는 징후들이 지금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뭐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환경부 실평가 용역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은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당초 계획이 2020년에 수질개선 사업을 해서 담수화를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담수화를 못 했거든요. 네. 사실 수질개선 사업 실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 환경부가 수질평가를 했는데 2030년에도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패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수질 개선을 한다는 그걸 장담할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필요성이 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사실은 지금 새만금에 가장 먼저 개발된 게 농업용지거든요. 네. 농업용지는 거의 대부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농사를 시작하고 있고 올 겨울에 밀농사를 시작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농사를 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농사를 질 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새만금으로 담수하든가 아니면 해수유통을 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말처럼 2025년도에 결정한다라고 하면 사실 농업용수 대안도 그 이후에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향후 거의 10년 가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사업의 뭐 원활한 정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진행 내지는 뭐 스마트 스무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지금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특히 새만금 당면한 새만금의 그 농업용지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농업용수가 필요하니까 그걸 준비를 하려면은 지금 당장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은 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결정을 해도 3, 4년 후에나 농업용수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미 농사는 져야 되는데 농업용수 공급할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시급하게 결정하는 게 필요한 뭐 이런 국면이라고 보죠. 뭐 전라북도나 새만금청의 입장에서는 뭐 임시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임기응변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아니 그것도 이제 그 도에서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로 어쨌든 만경 동진강에서라도 물을 끌어와서 금강수계 물을 끌어와서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그 진짜 임시 방편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약간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고요. 새만금위원회 이번 결정은 새만금위원회가 우리 담수를 하는 게 실리적으로 좋겠다라는 정도의 판단이 아니고, 수많은 돈,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수질 개선을 위해서 실제 노력해왔으나, 그렇죠. 환경부에서 이번 그 전체 수질 관리 목표 수질에 대한 조사 데이터를 수도 없이
그 검토한 결과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담수화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담수화가 불가능하다. 네, 담수화를 정말 불가능하고 네. 해수유통을 통해서 별도의 다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그런 비교를 합니다. 이거는 바벨탑의 무모한 도전처럼 인간이 갖는 오만함에서 출발한 건데 이걸 지금 빨리 하루빨리 뭐 새만금위원회가 결정을 하든 전라북도가 결정하든 하루빨리 결정해서 농업용수는 농업용수해들을 확보하고 해수유통을 통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전라북도민이 살 길이다. 경제적으로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새만금위원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의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환경부의 결정, 환경부의 입장 변화랄지 이런 걸 보게 될 때는 유통 쪽으로 새만금 해수 유통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그렇죠. 인정을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는 태도가 참 모호하다. 전라북도의 진정한 입장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전라북도가 굉장한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또 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동용 의원께서는 좀 이 도의회 활동을 하면서도 예. 많이 그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라북도의 입장. 사실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 약 20여 년 동안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주장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예. 그 얘기는 그동안 도정을 운영했던 도지사들이 매우 강력하게 새만금 담수화를 통한 발전 전략을 구사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담수화 포기를 하는 순간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일종의 우상 같은 것들이 깨졌을 때 갖는 정치적 충격, 네.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 이걸로부터 현 도지사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지금 5년 후로 결정을 유보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뭐 그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측 수질 개선에 대한 예산은 불과 200억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네. 상류 지역에 대한 수질 개선 비용에만 할애했다. 이런 의견이 도의 의견이고 또 하나는 동서도로나 남북도로 이런 실제 기간 산업망을 구축하면서 갖는 오염물질이 오히려 배가 돼서 네.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도의 입장인데 사실은 환경부는 지금 상태에서 판단한 게 아니고 보고서 이번 낸 것은 2030년에 물관리 계획에서 과연 그때까지 이 수준을 유지했을 때 수질이 개선될 거냐 못 될 거냐 문제 갖고 보고서를 낸 거기 때문에 도의 의견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진 않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좀 갑갑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뭐 전라북도는 아직도 세수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고 2025년에 가서 여러 가지 그때 추진 상황 이런 것들을 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해수유통 여부는 그야말로 이제 수질 개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환경부의 2020년 평가 결과는 상당히 앞으로 이게 수질 개선은 불가능하다. 담수화는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그 결론을 갖다가 내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한 10여 년 넘게 지금 그 수질 개선 사업 4, 5조 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질 개선 사업을 했는데 이 효과에 대한 사업 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 위원장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은 2001년부터 해서 네. 뭐 1단계, 2단계에서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예산은 4조 원이 넘게 투입된 상황이고요. 새만금의 수질 상황은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상류 강의 수질이 네.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만금 호의 수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류의 강의 수질은 일부 항목에서는 개선이 됐습니다. 네. 지난 20년, 상류에서는 예, 20년 동안 만경강이나 동진강의 총인이라고 하는 뭐 보통 생활하수나 뭐 이런 분뇨나 이런 데서 나온 물질인데 뭐 주약의 녹조라든가 이런 것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그 부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COD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데요. COD를 기준으로 보면 만경강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5급수에서 6급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오히려 동진강은 20년에 비해서 30% 이상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오히려 더. 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동진강 유역 쪽에 뭐 부안이나 김제, 뭐 정읍 이런 쪽에 축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서 그 축산 폐수라든가 농업 폐수들이 많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경강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동진강 오히려 더 악화되는 수준.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상류의 강 수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자료를 보면 평가이고요. 새만금 호는 사실 2000년도부터 수질 개선 사업을 했는데 2006년도에 방조제가 막혔습니다. 2006년에 방조제 막히면서 사실은 새만금 호의 수질이 단계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06년에 막혔고 2011년도에는 새만금 호의 내측의 수위를 마이너스 1.6m로 낮췄습니다. 또 해수면을 낮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수질이 또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말에는 어선 전복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서 야간에는 배수관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유통량이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수질이 악화됐습니다. 단계적으로 수질이 악화됐는데 결국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된다면 새만금호의 수질이 과거에는 1급수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5급수에서 6급수 수준으로 악화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질 개선 사업을 20년 동안 했지만 상류 수질 개선은 거의 되지 않았고 새만금호는 오히려 더 악화돼서 6급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뭐 과거에 환경부가 수질 개선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게 다 틀린 거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실패했다라는 것이 명확한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염량이 이제 결국은 새만금호로 그 어떤 집합되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만경강과 네, 동진강 네. 유역에 그렇지. 흘러나오는 그 오염량이 새만금호로 이제 그 집중화되는 그런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전라북도 차원에서 오염 총량제 예. 상류 지역에 그 오염 총량제를 했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지금 거의 그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네. 이제 이 새만금 혼해 수질 문제는 상류 지역에서 내려오는 축산 폐수라든가 오염원에 의한 수질 악화도 있지만 새만금 담수호 내에서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네. 유기생물체들이 다 산소 요구량이 줄어들면서 저층에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뭐 언론에도 많이 공개됐던 건데 이게 이제 실제 폐사했던 떼죽음는 사진들이에요. 네. 그게 우리가 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그 아시는 분들은 폐사했을 때 이 폐사하는 과정에서 썩는 과정에서 물에 있는 산소를 얘네들이 흡수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산소 요구량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악순환이 그 반복되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사실 개선된다 하더라도 내부 수질 내에 그 소위 말하면 수질을 저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이상은 이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배수 관문을 통해서 유통이 일부 되더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말하자면 위층 예. 그냥 뭐 위층만 일부만. 조금은, 위층의 일부만 최상위층의 바닷물에 상위 2층만 지금 그 유통이 될 뿐이지 그렇죠. 새만금호의 바깥과 안측에서 왔다 갔다 좀 할 뿐이지 이 말하자면 그 내부 저층에 가라앉아 있는 물까지 그 바닷물까지는 유통이 안 된다. 예, 뭐 이렇게 그런 걸 그럼으로 해서 그런 그 오염이 더 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런 걸 이제 성층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성층화 현상이요. 네. 사실은 새만금 배수관문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충분히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닷물 소금기가 있어서 좀 무겁거든요.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네. 강물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뜨는데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밑에는 이 성층화 현상이라면서 밑에 유기물이 썩으면서 산소를 다 흡수해 버립니다. 소모해 버립니다. 그럼 산소가 없는 무산소층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생물들이 가서 계속 죽는 현상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런 무산소층 형성이 되면 오히려 오염 물질이 더 위로 용출이 되는 네. 이런 악순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대한 새만금 호를 사실은
깨끗하게 관리하기는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첨단 기술을 모두 다 통원해도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래서 무모한 신에 도전했던 바벨탑 그 사건을 제가 일부러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네. 총 길이가 30km인데 방주의 길이가 네. 관문의 길이는 10%도 안 되는 불과 4km 이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으로 유입되는 해수의 양으로 현실적으로 바닥에서 이 성층화 현상을 실제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대다수의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의 의견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되는 이 문제죠. 네, 그러면 이렇게 결국은 이제 수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오히려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건데 이 담수화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 평가 결과에서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는 2025년에 가서 해수 유통 여부에 대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수질 개선 사업 평가랄지 그리고 새만금 내부 어떤 그 기반 시설의 추진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2025년에 해수 유통 여부를 결정하자 뭐 이런 입장인데 왜 2025년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거 왜 2025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도 전북도의 의중, 송내는 뭐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뭐 2025년 되면 내부 개발이 일정 정도 된다. 네. 뭐 원래 2020년 올해까지 계획했던 게 약 72%를 매립하는 게 원래 목표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약 38%밖에 38% 안 된 네. 매립 중인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의 진척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2025년이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근데 뭐 제가 보건대는 2025년에 가더라도 72%는 택도 없고요. 지금 수성 태양광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 국제도시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2040년까지 가도 70% 매립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북도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저는 뭐 어쨌든 즉각적으로 뭐 2021년 내년 상반기 새만금 위원회가 열릴 텐데 그 자리 그 회의에서 해수통이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해수통이 결정된다고 해서 바로 본격적으로 해수통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통을 하게 되면 그럼 농업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건데 이 농업용수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공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전라북도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 추진의 변경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담수화를 토대로 해서 모든 정책이 입안이 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갑자기 변화한다는 것은 입장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오는 워딩을 보게 되면 2025년에 결정을 하고 새만금위원회가 좀 늦춰서 2021년에 해수 유통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도 늦춘 것에 대해서는 좀 반갑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2025년 얘기도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그 뉘앙스를 풀기인데 말하자면 그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라북도에서도 분명히 이 큰 흐름을 꺾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심리적 동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근데 이제 2025년으로 자꾸 늦추자고 하는 건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약자 프레임이다. 우리 전라북도가 힘이 없으니까 그동안 추진해왔던 새만금 신공항, 예를 들면 동서도로, 또 뭐 새만금 잼버리 이러저러한 문제가 혹시 해수 유통이 되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약자적 입장에서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스스로 좁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굵직한 SOC 사업은 그대로 다 추진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한 위원장님 얘기처럼 오히려 농업용수 대안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 네. 그 다음에 현재 세수 관문으로 유통되는 유통량으로 수질 개선이 사실상 높은 수준으로 못 되니까 그 또 다른 대안으로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걸 지금 빨리 연구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런 걸 못하는 건 또 정치적인, 아까 말씀도 우리, 하셨는데,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우상처럼 계속 도민들한테 전달된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담수 포기라고 하는 걸 쉽게 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인데, 저는 이게 오히려 전북 도민들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빨리 해줘야 농사도 짓고, 또 만약에 해수유통을 통해서 담수가 불가능하다면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시킨 MP를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프레임을 못 가져가는 게 좀 저희들은 안타깝다는 겁니다. 네. 이제 뭐 전라북도의 입장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전라북도 입장도 중요하지만 뭐 새만금에 걸쳐 있는 다른 시군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군산시,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의 입장도 중요할 텐데요. 우선 조 의원께서 지역구이신 뭐 군산시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군산에 있는 우리 그 국회의원께서는 이미 해수유통을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군산시장님도 선거 공약에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군산 시민들 이제 새만금을 인접한 군산시, 뭐 김제시, 부안군 정도가 되는데 저희 군산 시민 정도들도 체감적으로는 70% 이상의 해수유통을 통해서 새로운 그 과거의 어업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빠른 속도의 관광으로의 발전 전략을 전환하는 것, 일부 농지가 생긴 거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해서 생산성을 빨리 생산적 가치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네. 군산시 입장 그렇고요. 한승호 위원장께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네. 뭐 김제시나 그 부안군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안 군수님도 면담을 해봤는데 부안 네. 군수님은 기본적으로 해수통에 찬성한다. 네. 다만 기초지자체이다 보니까 광역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사실은 좀 행동이나 소극적인 뭐 네. 이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뭐 김제 시장님은 과거부터 새만금 사업을 맡았던 뭐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새만금 해수유통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뭐 시장님이나 군수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김제 시민이나 부안 군민의 여론이 어떤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총선 때 뭐 김종애 전 의원이 여론조사를 한 바도 있었는데 부안 군민 뭐 78% 이상이 해수유통에 찬성한다. 김제 시민 75% 이상이 해수유통에 찬성한다.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보건대 뭐 자치단체장들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대다수 국민들, 시민들은 해수유통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만금 해수유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시기와 방안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러기 전에 이제 최근에 그 수질 개선을 위해서 배수관문을 개방하는 횟수를 갖다가 지금은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려서 개방을 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2회로 두 차례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수질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상당히 그 관찰해서 평가를 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수질 개선 그 효과에 대해서 이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위원장께서 먼저. 예. 어쨌든 뭐 지난 새만금위원회에서 뭐 현재 굉장히 새만금호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해수유통을 통해서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일단 2회로 늘려라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쭉 새만금 수질 모니터링을 해보면 현재와 같이 하루에 2번 수위를 마이너스 1.6m 유지하는 상황으로 수질 관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수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시용지의 목표 수질이 3급수인데 과거의 자료 보면 도시용지 일부 구간은 4급수를 유지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보면 어쨌든 해수유통량을 확대하는 방안,
뭐 배수 관문을 더 만들든 네. 뭐 정치권에서는 조력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력 발전을 해서 뭐 그 물을 더 많이 끌어오든 해서 어쨌든 해수통을 확대하는 이런 방안이 있을 때 수질이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님께서는 이번에 그 배수관문 확대 네. 조치를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뭐 어쨌든 뭐 저는 수준이 매우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문의 폭의 길이가 전체 방조제 막은 구간의 10%는 안 되는 정도의 물의 유입량 갖고는 악화된 수질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조력 발전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해저 터널을 통해서 해수의 유입량을 더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뭐 네덜란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문을 추가로 만든 경우도 있고 네. 조력 발전한 경우도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도 해저 터널로 해서 일부 물을 유입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결정만 좀 빨리 해준다고 한다면 해저 터널, 관문 또는 조력 발전 이런 다양한 형태로 물의 양을 유입시켜서 빠른 속도로 수질을 복구하는 게 새만금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다.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해수의 수질을 빨리 해야 2028년 목표인 스마트 수변 도시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육급수에 있는 그 똥물 같은데 앞에서 수변 도시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개선해 줘야 되는데 이걸 늦추면 늦출수록 스마트 수변 도시는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방안 얘기도 이제 조 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 방조제를 더 개방을 해야 된다. 배수 관문을 더 늘린다. 이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그 뭐 해저 터널 방식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뭐 조력 발전 이런 것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 사례들이 뭐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국내 사례는 시아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아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방조제를 다 막아서 담수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수질 악화에 대해서 해수통을 바꿨고 또 최근에는 조력 발전을 통해서 해수통량을 뭐 늘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조력 발전을 통해 현재는 수질이 시아와 같은 1급수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성공적인 뭐 사례이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하구들이 있습니다만 피어스오는 지하 터널, 네. 내지는 오스터겔트라고 하는 방조제가 있는데 이곳은 전 구간 방조제 전 구간을 관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할 때부터 계획을 변경을 해서 전체 해수통을 바꿔서 하는 방식. 뭐 이런 국내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새만금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그 새만금의 수질은 상층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층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준설을 해서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순환을 하려면 사실은 밑에 물이 바닷물이 제대로 섞일 수 있도록 네. 뭐 저층에 터널을 만들든가 뭐 조정용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력 발전하게 되면 물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수질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도 국가적인 이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그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국가 사업으로 이거 해도 된 그 수양관 방조제 건설 못지않는 대단히 그 대규모 사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부 개발이 말하자면 그 방조제 개방, 해수유통 사업에 또 이렇게 치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시간과 돈에 대한 계산의 시점 차이 때문에 도민들이 혼란을 갖는 문제 중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질 개선에 무려 4조에 가까운 돈을 들였는데 수질이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질 개선이 되지 않는 한에는 매립도 불가능하고 다른 현재 종합개발 계획이 있는 MP에 반영된 개발 계획대로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일부 뭐 비용을 추산해 보니까 조력 발전, 해저 터널, 농업용수 다 해도 4조가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1조만 들여서 수질이 완벽히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돈을 5천억씩 해년마다 5천억씩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개선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빨리 새만금 개발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으면 빨리 그 돈을 다른 데로 수질을 개선하려고 했던 비용을 조력발전 비용으로 해서 전력도 생산하고 수질도 보완하고 앞바다의 어획량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거죠. 돈도 적게 들고요. 뭐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배수관문을 설치하는 게 뭐 순수하게 뭐 건설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기에는 뭐 배수관문을 설치하는 것은 일종의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새만금 호의 물이 더럽기 때문에 해수통의 확대가 필요한 거고 수질 네. 개선 차원에서 배수관을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면 사실 환경부에서 그런 수질 개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와 같은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이게 상업성이 있으면 공사라든가 민간 업체에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거나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수 유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그 시기 그리고 그 뭐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말하자면 농업용수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이런 뭐 조력 발전을 한다 그러면 조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타당성 검토 이런 것도 필요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또 시기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어쨌든 저는 2021년 상반기에는 꼭 해수유통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후속으로 준비 과정을 제가 봐서는 4, 5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5년 정도요? 예. 그래서 네. 농업용수 공급 방안을 만들면 지금 뭐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한 4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정한다 하더라도 농업용수 공급할 수 있는 시기는 4년 후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준비가 끝난 뒤에 해수 유통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본격적인 해수유통은 그때 되는 겁니다. 네.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해수유통 확대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력 발전이 될 수도 있고 네. 배수관문 확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준비 기간이 최소한 4, 5년을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북도에서 2025년에 결정하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수유통 결정하고 4, 5년 전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5년대는 본격적으로 해수유통 하는 뭐 이런 로드맵을 밟는 게 가장 현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전라북도 같은 2025년에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고 그 뒤에 한 4, 5년 거쳐서 2030년에는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가 그렇게 늦어질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예.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동일하게 하루빨리 해수유통의 양을 넓히는 게 중요하고 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저는 도민들한테 좀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는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풀고 넘어가 줘야 된다. 그런 건데 이제 첫 번째로는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내부 수질 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거다. 네. 오히려 더 빠를 거다. 이제 이런 이 도민들의 어떤 생각을 바꿔줄 게 필요하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해수유통 하면 새만금 신항이라든가 어떤 신공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굵직한 그 국책 사업들이 중지되냐? 그거 절대 아니다. 그대로 간다. 이런 측면을 확보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지만 이것도 MP도 마찬가지로 해수유통 상태에서 MP를 계획하는 것하고 담수 상태에서 MP를 계획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MP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전라북도가 도민들한테 개발에 대한 이익이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 도민들이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네, 그럴 생각이 수 있습니다. 있는 문제가 있겠어요. 네. 그 오히려 더 그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을 오히려 MP보다 늦게 든다. MP 변경 시보다 늦는다고 하면 또 그만큼 혼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네, 그건 맞습니다. MP 변경이 있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더 순서가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자,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말하자면 총론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추론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상정해 놓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얘기가 진전이 되고 논의가 진전이 된다면 개별적인 주제로 해서 또다시 얘기를 더 깊이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새만금 해수 유통 여부에 대한 마지막으로 이 정리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기 조 의원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논쟁을 끝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북발전과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실사구시하는 태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초광역도시 사업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광역시 추진을 오히려 하고 이것이 해수유통이 전제됐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를 설득하고 도민들이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해서 새만금을 더 이상 갖고 놀지 말아야 되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생명들한테 반성하는 계기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 됐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이로 인해서 사실은 새만금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또 전라북도의 갈등과 혼란이 계속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제는 그런 혼란과 갈등을 매듭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부도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수변도시 만들면서 베네치아 같은 도시, 두바이 같은 수변도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육급수 더러운 물에서 그런 도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해수통으로 결정하고 MP 변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태환경 용지를 조성을 해야 되고 관광 레저 용지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해수통을 하게 되면 저는 생태관광 용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갯벌이 되면 복원이 되면 그게 바로 생태관광 용지거든요. 바로 이런 게 MP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 레저 용지도 사실은 지금 골프장이나 호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생태 관광도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됩니다. 관광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해수통을 결정하고 정말이지 새만금이 활력이 되살아나고 전라북도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 전라북도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만금위원회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확한 수질 개선 평가를 기초로 해서 새만금 해수유통 시기와 그 방안에 대한 면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주시면 조동룡 도의원님 그리고 한승수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